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초거대 글로벌 기업 메타가 움직였습니다. 인수 금액 1조 2천억 원. 대상은 놀랍게도 8년도 안 된 한국의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했습니다. 뷰리오사 AI. 각 나라 전문가들은 그 보고서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메타가 농담으로 그런 금액을 던지지 않습니다. 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 그들이 내세우는 건 단 한 가지. 레니게이드 칩. 전력 효율은 엔비디아 최고급 칩보다 2배 높았고 가격은 20분의 1이었죠. 아무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구글, 인텔, 메타가 공동으로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 통과. 모두가 경악했어요. 접근법 자체가 다르다고? 제26년 경력이 흔들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7년입니다. 딱 3년 남았습니다. 그때 AI가 멈춥니다. 전력 때문에요. 어떻게 막습니까? GPU로는 불가능합니다. 엔비디아도 손 놨습니다. 중동 데이터 센터는 이미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공황 상태였죠. 그런데 책상 위에 보고서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전력 효율 2배.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이요? 7년 된 스타트업이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제 손을 멈췄습니다. 메타 제한 금액 1조 2천억.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영국 출신이고요. 지난 26년간 글로벌 AI 반도체 산업을 분석해온 전문가죠.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에서도 일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세계 패권을 움직이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 제가 2024년 봄 이상한 경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동발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았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 한계 도달. 저는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이런 보고서 한 달에 20건도 넘게 봤거든요. 그런데 한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현 구조로는 2027년 AI 연산이 멈출 수 있다. 멈춘다고요?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요. 중동의 한 대형 데이터 센터에서 AI 학습 작업 중 전력 공급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냉각 시스템도 버티지 못했죠. 엔비디아 GPU 수백 대가 동시에 돌아가니까 전력 소모가 700%를 넘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00%요? GPU 구조는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자료가 왔습니다. 메타 내부 회의 자료였죠. 제 오랜 인맥이 몰래 흘려준 겁니다. 공식 루트는 아니었지만 믿을 만한 정보였습니다. 그 안에 그래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엔비디아 효율성 정체선. 전력 대비 성능 지표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랜지스터를 아무리 늘려도 칩 크기를 키워도 효율은 그대로였습니다. 완전히 멈춰 있었죠. 저는 그 차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AI의 미래에 암문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추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흐름, 공급망 데이터, 대형 고객사들의 구매 패턴까지 샅샅이 뒤졌죠. 그리고 섬뜩한 걸 발견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나토가 동시에 AI 반도체 리스크 보고서를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이런 요청은 1년에 한두 번입니다. 그런데 지난 2달 사이에만 5건이었습니다. 5건이요. 글로벌 패권의 심장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효율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AI 산업의 생존이었습니다. 그 무렵 학계와 산업계에서 논쟁이 터졌습니다. GPU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했죠. 엔비디아를 지지하는 쪽과 반도체 혁신을 주장하는 쪽이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컨퍼런스마다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GPU는 여전히 최선입니다. 아니, 한계가 명확합니다. 새로운 구조가 필요합니다. 산업 전체가 다음 세대 칩을 갈망하는 혼란의 시기였죠. 저는 그 논쟁들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미국입니까? 유럽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책상 위에 새 보고서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에서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구조 발견. 한국이요? 저는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전력 효율 세계 최고 수치. GPU 대비 2배 이상. 메타 제한 금액 1조 2천억 원.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1조 2천억? 메타가 농담으로 그런 금액을 던지는 기업은 없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퓨리오사 AI. 7년 된 한국 스타트업이었습니다. 퓨리오사 AI.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봤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라고요? 7년 됐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메타가 2023년 말 1조 2천억 원 인수 제한. 퓨리오사 AI 거절. 거절했다고요? 1조 2천억을 거절했다는 겁니까?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메타가 왜 7년 된 한국 스타트업에 그런 금액을 제한합니까? 그것도 인수 제한을요? 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레니게이드 칩. 퓨리오사 AI가 만든 AI 전용 반도체였습니다. 사양이 적혀 있었죠. 전력 효율, 엔비디아 대비 2배. 가격, 엔비디아의 20%. 저는 그 수치 앞에서 멈췄습니다. 2배요? 20%요? 말이 됩니까?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구글, 인텔, 메타가 공동으로 테스트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벤치마크 인증까지 받았다고요. 수치만 보면 이건 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양산은요? 생태계는요? 소프트웨어는요? 스타트업이 엔비디아 독점 체계를 깬다고요? 저는 처음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NPU 구조. AI 전용 연산 아키텍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GPU 기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랜지스터 400억 개.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400억 개요? 이건 무식한 최적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GPU 시대를 끝내겠다는 선언이었죠. 저는 그 구조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설계 철학 자체가 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범용 연산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게임도 돌리고 AI도 돌리죠. 그런데 퓨리오사는 달랐습니다. 오직 AI만 위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다르파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AI 전용 칩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비용 문제, 생태계 문제,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스타트업이 이걸 해냈다고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좋습니다. 칩은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요? 엔비디아의 진짜 힘은 칩이 아닙니다. 쿠다입니다.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전 세계 개발자들을 엔비디아에 묶어놨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생태계죠. 퓨리오사가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쿠다 없이는 아무도 안 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독자 소프트웨어 스택 개발 완료. 쿠다 대체 가능. 잠깐만요. 쿠다를 대체한다고요? 독자 개발했다는 겁니까?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이건 엔비디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드웨어는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만 있으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다릅니다. 20년 걸립니다. 퓨리오사가 그걸 만들었다고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냉소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분석 모드로 전환되고 있었죠. 이건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메타가 농담으로 1조를 던지는 기업은 없습니다.
구글, 인텔, 메타가 동시에 테스트하는 칩도 흔치 않습니다. AI 전용 칩, 이것이 GPU의 한계를 뚫을 유일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거기 퓨리오사 AI 본사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저는 그 주소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보고서를 본 다음 날부터 제 전화기가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미국 국방부였습니다. 스톤 박사, 한국 칩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긴급입니다. 두 번째는 중동 투자펀드였습니다. 그 칩이 진짜입니까? 우리가 투자해도 됩니까? 세 번째는 유럽 기술평가기관이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기술 검증을 맡아주십시오.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의 그 칩, 사실입니까? 세계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요. 전 세계가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GPU 이후의 시대를요. 그런데 아무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한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겁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 26년 경력을 돌아봤죠. 다르파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우리도 AI 전용 칩을 시도했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기술적으론 가능했지만 생태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인텔도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AMD도 도전했습니다. 엔비디아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실패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확신했었죠. GPU 절대 체계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현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분석가들 대부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톤, 스타트업입니다. 과대 광고일 겁니다. 메타 제안도 협상 전략일 수 있습니다. 직접 갈 필요까지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봐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패러다임 붕괴 신호입니다. 분석가의 세계에서 직접 본다는 건 거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보고서만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제 26년 경력이 이 한 숫자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서울로 가는 직항편이었죠. 출국 전날 밤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제 다르파 시절 상사였습니다. 스톤, 자네 정말 가는가? 예. 한국 기술을 믿는 건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조심하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AI 반도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패권 문제죠. 한국이 돌파구를 찾았다면 세계 질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 가봐야 했습니다. 새벽 비행기였습니다. 워싱턴 DC 공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탑승구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엔 단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세계 질서가 바뀝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4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퓨리오사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륙 30분 뒤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타 임원에게서였습니다.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레이 퓨리오사 AI 재협상 준비 완료. 저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마이클, 우리는 그 회사와 다시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됐네. 이번엔 금액 제한 없어. 자네 현장 평가 보고서 기다리겠네. 금액 제한 없다고요? 메타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세계 기술 패권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메타가 다시 온다면 이건 단순한 스타트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행 비행기 창밖으로 저는 기술 패권의 지각 변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으로 가는 이동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서울까지 차로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기술이 나왔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퓨리오사 AI 본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차가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약간 실망했습니다. 소박한 건물이었습니다. 화려한 실리콘밸리 본사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정말 여기가 맞나? 저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를 받아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더 당황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평범한 스타트업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엔비디아를 위협한다고? 첫 인상부터 시나리오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스톤 박사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젊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보였죠. 안녕하십니까?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레니게이드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실물 칩이었습니다. 작고 정교했습니다. 만져보셔도 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와 싸운다고? 김민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NPU 구조입니다. GPU 기반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400억 개입니다. 저는 칩을 내려다봤습니다. 다르파에서 우리가 실패한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접근이었습니다. AI 전용 연산 구조였죠. 그런데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왜 이들은 성공했습니까? 실제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민수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떴습니다. 이미지 인식 작업입니다. 엔비디아 H100 GPU와 비교하겠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왼쪽 화면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오른쪽이 레니게이드였죠. 속도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전력 소모가 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100% 쓸 때 레니게이드는 30%만 썼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30%요? 말이 됩니까? 다음은 자연어 처리 테스트였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전력이 3분의 1이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데모는 데모일 뿐입니다. 실제 환경은 다르죠. 김민수가 웃었습니다. 예상하셨군요. 실제 서버 환경 테스트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버룸이었습니다. 렉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실제 작동 중입니다. 저는 서버를 살펴봤습니다. 온도 센서를 확인했습니다. 발열이 낮았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낮았습니다. 트랜지스터 400억 개면 발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안정성도 문제고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까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AI 칩이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개발했다고요?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최적화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미국식 개발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은 하드웨어 팀, 소프트웨어 팀이 따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통합했다는 겁니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저는 기술적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메모리 대역폭, 연산 병렬성, 전력 관리 알고리즘까지요. 엔지니어들이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제 기존 상식이 하나씩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도 완벽했습니다. 성능도 완벽했습니다. 설계도 완벽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완벽해서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수치가 진짜라면 AI 시장의 모든 공식이 틀립니다. 제가 26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게 틀렸다는 겁니까? 갈등과 의심, 인정과 거부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더 봐야겠습니다. 양산 데이터, 실사용 사례, 고객 피드백까지요. 물론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이 작은 사무실에서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퓨리오사 본사로 갔습니다. 이번엔 제가 요청한 테스트였습니다. 전력 효율을 다시 측정하겠습니다. 3번 반복해 주십시오.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레니게이드 칩이 서버에 장착돼 있었습니다. 측정 장비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였죠.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미지 인식 작업이었습니다. 10만 장을 처리하는 거였죠. 전력 소모를 지켜봤습니다. 엔비디아 대비 48%였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똑같은 작업이었습니다. 결과는 48%였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또 48%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단 1%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일관성은 양산 수준의 기술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웃었습니다. 이미 양산 중입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의심이 경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스택을 보여주십시오. 김민수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떴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습니다. 쿠다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실행 환경이었습니다. 최적화 알고리즘 구조를 봤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천재성이었습니다. 메모리 접근 패턴, 연산 스케줄링, 전력 관리까지 모든 게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설계했습니까? 팀 전체가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팀 전체라고요? 이 수준의 코드를 팀이 짠다는 게 가능합니까? 다음 테스트 하겠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AI 학습 작업을 돌리겠습니다. 연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릴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연산량 10%, 전력 소모 안정적이었습니다. 50%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80% 발열이 조금 올랐지만 통제 범위 아니었습니다. 100% 발열이 유지됐습니다. 저는 온도 센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GPU였다면 이 구간에서 발열이 급등합니다. 병목이 생기죠. 그런데 레니게이드는 달랐습니다. 발열이 선형적으로 증가했다가 일정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병목이 없습니까? 네. NPU 구조의 특성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GPU의 고질적 병목이 완전히 사라진 구조였습니다. 이 칩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김민수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각자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칩 설계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짜는 사람, 서버, 최적화하는 사람, 메모리 관리하는 사람이 다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각자 다른 건물에 있었을 겁니다. 왜 한 곳에 모여 있습니까? 통합 설계 때문입니다. 통합 설계요? 네. 칩, 소프트웨어, 서버, 메모리를 따로 개발하면 최적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 설계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식 일체형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은 분업이 철저합니다. 효율적이죠. 그런데 혁신이 느립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한 방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개발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혁신 속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게 비밀이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집념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지했습니다. 7년 동안 이것만 했습니다. GPU를 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7년이요. 7년 동안 단 하나만 파고들었다는 겁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테스트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 저는 다시 말을 고쳤습니다. 이미 도달했습니다. 김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된 완성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재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팀은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식 개발 방식, 그 깊이를 이제서야 이해했습니다. 김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또 오시겠습니까? 네. 더 봐야 할 게 많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세계 기술 패권이 다시 쓰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다른 세계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하려던 참이었죠. 그때 암호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본사 동료에게서였습니다.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긴급. 엔비디아 움직임 포착. 저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손이 굳었습니다.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의 로비 시작. 퓨리오사 경계 움직임 감지됨. 조심하게. 로비라고요? 벌써입니까?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움직였군요. 엔비디아는 바보가 아닙니다. 퓨리오사 정보가 세계로 퍼지는 걸 감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즉각 대응에 들어간 거죠. 다음 날 아침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회의 자료였습니다. 제목이 냉혹했습니다. AI 칩 시장 포화. 신규 진입 불가평가. 저는 자료를 읽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의견이 적나라했습니다. AI 칩 시장은 이미 포화됐다. 엔비디아 독점 구조는 흔들리지 않는다. 스타트업이 양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술이 좋아도 생태계가 없으면 실패한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시장의 냉정함을 다시 체감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돈이 움직여야 합니다. 시장이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퓨리오사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퓨리오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수를 찾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문제요? 양산 공정에서입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발열 패턴입니다. 일정 구간에서 미세한 불규칙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미세합니까? 5% 오차입니다. 5%요. 작아 보이지만 치명적입니다. 대량 생산에서는 1% 오차도 용납 안 됩니다. 해결 가능합니까? 찾고 있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발열 곡선이 특정 구간에서 미세하게 튀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구조에도 약점이 있었습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수가 받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메타입니다. 메타요? 임원단이 내일 한국 방문한답니다.
긴급 재협상 제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메타가 온다고요? 지금 이 타이밍에요? 우리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합니다.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메타 제안은 간단합니다. 회사를 팔라는 겁니다. 기술을 넘기라는 거죠. 그러면 퓨리오사는 사라집니다. 한국 기술은 미국 것이 됩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엔지니어들끼리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메타 제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회사는 없어지겠죠. 우리 기술은요? 메타 겁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회사의 결정이었죠.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세계 AI 질서를 갈라놓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양산 이슈, 시장 회의론, 엔비디아 압박, 메타 협상.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퓨리오사는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기술은 완벽했는데 세상이 너무 잔인합니다. 그때 한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찾았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문제 원인 찾았습니다. 엔지니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신호 간섭 패턴입니다. MPU 구조에서만 나타나는 고유 패턴이었습니다. 김민수가 다가갔습니다. 해결 가능합니까? 네. 펌웨어 수정하면 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엔지니어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새벽까지 가능합니다. 김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을 봤습니다. 시작합니다. 모두 남으십시오. 엔지니어들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밤새 일할 작정이었습니다. 메타가 내일 옵니다.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한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스톤 박사님. 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미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는군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퓨리오사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밤새 일했습니다. 칩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메모리 전문가, 서버 엔지니어가 한 방에 모였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사무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원인 확정했습니다. 모두가 모였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신호 패턴이 떠 있었습니다. MPU 구조에서만 나타나는 고유 신호 간섭입니다. GPU 시대에는 애초에 존재조차 하지 않던 문제입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GPU에는 없던 문제라고요? 네. 새로운 차원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점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영역에 도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해결책은요? 펌웨어 수정입니다. 신호 타이밍을 0.3나노초 조정하면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엔지니어들이 움직였습니다. 칩팀이 사양을 수정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팀이 코드를 짰습니다. 메모리 팀이 타이밍을 맞췄습니다. 서버 팀이 통합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3주 걸릴 작업이었습니다. 각 팀이 따로 일하고 회의하고 조율하고 다시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했죠. 그런데 여기선 달랐습니다. 모두가 한 방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했습니다. 타이밍 0.3나노초 맞췄습니다. 코드 수정 완료. 메모리 동기화 확인. 통합 테스트 준비됐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건 조직이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전장입니다.
이들은 같은 방향으로 뛰는 하나의 단일 생명체입니다. 김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펌웨어가 칩에 적용됐습니다. 재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모니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발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직선이었습니다. 완벽한 직선이었습니다. 불규칙이 사라졌습니다. 성공입니다. 엔지니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전력 효율 수치였습니다. 잠깐 이거 맞습니까?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전력 효율이 오히려 3%더 올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을 뿐인데 성능까지 올랐다고요? 이걸 작은 스타트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기술 제국의 초기 형태입니다. 그날 오후 메타 임원단이 도착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 AI 연구소장, 인수합병 담당 부사장이었죠.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퓨리오사 측은 김민수와 대표이사가 앉았습니다. 저는 옵저버로 참석했습니다. 메타 CTO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금액 제한 없습니다. 김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요? 네. 어젯밤 완성했습니다. 메타 임원들이 서로 봤습니다. 처음엔 냉정했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레니게이드 칩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왼쪽은 엔비디아 H100 GPU였습니다. 오른쪽은 레니게이드였습니다. 1단계 연산 속도 동급이었습니다. 2단계 연산 레니게이드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소모는 GPU 대비 42%였습니다. 메타 AI 연구소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침묵했습니다. 3단계 연산까지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메타 CTO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수치가 실제 양산 환경에서도 나옵니까? 네. 지금 보신 칩이 양산 제품입니다. CTO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이 순간 GPU 시대의 서사가 무너졌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메타 임원들이 나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김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메타 제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민수가 웃었습니다. 거절할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갑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GPU 절대 체계를 믿어왔습니다. 엔비디아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틀렸다. GPU 패권은 끝난다. 그리고 그 끝을 만든 것이 한국이다. 제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26년간 쌓아온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경외였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폭탄이 터졌습니다. 메타가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AI 칩, 전력 효율 세계 최고 기록. 그리고 그 보고서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투자기관에 동시에 배포됐죠. 제 전화기가 다시 미쳐 돌아갔습니다. 스톤, 이게 진짜입니까? 한국 칩이 엔비디아를 넘었다고요? 우리도 투자 검토에 들어가야 합니까? 시장이 충격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단기 하락이었지만 상징적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칩, 엔비디아의 성벽을 흔들다. AI 반도체 독점 구조 붕괴 가능성. 한국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긴장시키다. 저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빨리 반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도 움직였습니다. 정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AI 반도체 특별전략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KT, 삼성, LG까지 대기업들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퓨리오사 칩 도입 논의 시작. 국산 AI 반도체 전략적 투자 검토. 저는 그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국가가 기술을 껴안기 시작하면 패권은 움직입니다. 며칠 뒤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퓨리오사 AI 기업 가치 평가가 발표됐습니다. 1조 원 돌파. 한국 최초 AI 반도체 유니콘 등극이었습니다. 산업은행, 삼성벤처투자, KB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놀랍게도 엔비디아 펀드까지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며 웃었습니다. 엔비디아 펀드까지요? 적을 이길 수 없으면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기 전에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GPU 시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AI 시대의 주인은 한국일 수 있다. 손이 떨렸습니다. 26년 경력에 제가 이런 문장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퓨리오사 AI의 기술은 단순한 혁신이 아니다. 문명의 방향을 바꿀 잠재력을 지녔다. 이들은 7년 동안 단 하나만 파고들었다. GPU를 넘는 것. 그리고 해냈다. 한국식 일체형 개발, 조직의 단일 생명체화, 그리고 집념. 이것이 승리의 공식이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사로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AI 반도체 혁명 세계 질서 재편 가능성 평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스톤 박사님 떠나신다고요? 네. 보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언제 또 오십니까? 곧 올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한 건 저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았습니다.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작은 방에서 시작된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나는 지금 기술 패권의 지각 변동을 목격했다. 한국의 도전 정신이 세계를 바꾸기 시작했다. 세계는 아직 모른다. 진짜 혁명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